잠깐만 여의도 까투리 할게요. 임찬정 기자는 잠깐만. 예. 그 내일 하셔 저한테. 오늘 단일화 됐으니까 네.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오늘 출연자가 네, 다 정치 네, 코너가 네, 없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화요? 뭐 아니, 단일화 끝났고 1번 대 2번 뭐 선거하는 거지 뭐 저한테 뭐 어떻게 된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도울까요? 안철수 후보가 약속을 했잖아요. 어.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되든 자기가 본인이 되든 안 되든 합당하겠다. 합당 절차 선거 끝나 합당 절차 하겠다고. 합당해요? 본인이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정치 비적 미래가 있으려면 예를 들면 나 지금 나 떨어졌으니까 나도 못 하겠어. 그러고 그냥 집에 가서 미국을 간다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구나. 상계동에 누워 있는다든지 이러면 정치적 미래가 없죠. 본인이 어쨌든 약속을 했고 어제 아침에 보니까 선대위원장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오세훈 전 후보가 이 선거를 좀 진두지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2번 빨간 잠바 입고 뛰어야죠. 그건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적 미래를 하나만 위해서. 더 해줄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만 여의도 까투리 하나만 더. 왜 오세훈 후보 이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처음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치고 나갔을 때 저 서울시장 선거 딱 출발하고 1월, 2월, 12월, 1월, 2월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서 경쟁력 적합도 뭐 상대 경쟁력 다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로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오세훈 후보가 열세라는 걸 뒤집고 올라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하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응답률이라는 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나가면 누가 박영수 후보한테 이길 수 있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나가야 중도표도 좀 가지고 이길 것 같아. 근데 지금 LH가 터졌어요. 보수 유권자들 봤을 때 판이 좋아.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나가도 이길 것 같으면 내 자식 택합니까? 남의 자식 택합니까? 심플해요. 음식 맛이 비슷하면 단골 식당까지 새로운 식당 가요? 단골 식당 너무 맛없으면 옆집에 저 맛있는 거 생겼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비슷하대. 그럼 어디 가? 단골집 가야 무슨 김치를 또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판이 좋아서 누가 나가도 야권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자식인 내가 지지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다른 후보 안 찍는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전 그냥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법조인인데 네. 정치 평론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어? 사람은 역시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네. 먹고 살 수가 있구나. 아니 이거 본캐 부캐 부부캐를 가지고 이거 있어요. 제일 잘하는데. 저 비신 아시는 것 같습니다. 본캐 부캐. 말씀? 법조 하지 마 그럼. 그럴까요? 내일 까투리 갈까 그러면? 다른 데서는 주로 정치 평론하죠. 아니 다죠. 다? 거의 다. 다 대중문화 평론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요즘 별로 관심 없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해. 요거 디스다. 아니 디스야. 왜 그런 거야? 아까 똑똑하다 그랬는데.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네. 기자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치는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임찬정 시키면 기자가 경제도 해요. 임찬정 기자가 알만한 거 하나 질문 드려요. 예. 차기 검찰총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 그 검찰총장 추천위원 중에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아, 이제 그래요? 네, 또? 손원재 그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 기자 한결의 논설위원 네. 분 한 분이 돼서 근데 다른 분이 이제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언론인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사실은 언론인이 이게 사실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좀 안 좋아진 징후인 것이 언론인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그래요? 많았어요. 실제로 이번에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언론인이 들어가 있고요.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도 언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언론의 본래 근데- 기능이 비판인데.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검찰이란 조직이나 법원이란 조직이 이게 정치화된, 그러니까 누가 총장을 하거나 누가 대법관을 하는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상식을 가진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는 문제였지. 이게 굉장히 누굴 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갈라지는 이렇게 정치화된 영역이 비교적 아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게 이 언론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사실 저는 자체가. 그것보다 예. 어느 성향의 언론이냐는 것보다 언론이 예, 만약 예. 가냐 하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이분이 비판할 때 예. 비판하기가 좀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도 좀 약간 좀 원로급 그 신문사나 이렇게 좀 네. 논설위원식이나 네. 직접 현장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라기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뭐 칼럼을 쓰기도 하고 하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에도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논란이 안 됐다가 최근에 더 크게 논란이 된 건
확실히 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화된 그래서 면이 있는 절차는 것 지금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절차는 이제 추천위원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열려서 아직 추천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이제 3배수의 후보를 보통 추천을 하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한테.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이 보통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물론 청와대랑 협의를 하겠죠 사전에 제청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뭐 지금 선두 주자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예전에 강원랜드 수사를 했다가 지금 퇴임한 양부남 전 고검장.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감사위원을 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 그리고 뭐 감사위원을 하려다 안 되시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하고 계신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자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 중에 한 분이 봉욱 전 대검 차장이었던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대법관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 후보로는 아마 그러겠죠. 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하라면 오는 거예요. 저요? 김변은. 아까 내가 검사였는데 판사였으면 당연히 대법관 하는데 제가 검사 출신이었다. 검사 출신이었으면 검찰총장 하고 싶어요. 대법관 6년인데. 아 그런가? 그럼 대법관. 전통적으로는 저런 검사들 대부분은 저런 답변이 원래 많았는데 왜냐 검찰총장은 이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리고 뭐 어쨌든 자기가 20년 동안 20년 이상 몸담았던 조직의 어떤 수장이 된다는 거에 대한 나름 로망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지럽고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요즘에 뭐 솔직하게 물어보면 대법관 하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봉욱 총장 그러니까 검사가 전 검사가 대법관 후보됐잖아요. 저는 예전에 뭐 지난 얘기인데 2년 전에 윤석열 총장 처음에 이제 총장 됐대. 그때 윤석열이냐 봉욱이냐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라면 봉욱한다. 봉욱. 그때 법사에 계실 때는 내심 누구를 지지하시는 그때는 제가 법사에 안 있었어요. 아니셨어요? 네. 저는 아마 글쎄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로 돌아가서 인사를 다시 하고 싶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아마 첫 번째 거보다 그때 봉욱할 걸 아마 이럴 거고 저도 그때부터 윤석열 되게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한테 그런데 역시 예상이 맞았죠. 그때 봉욱으로 와서 좀 안정적으로 왔으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좀 다뤄보려고 했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어요, 그죠? 네. 원래는 이제 검찰이 무혐의로 다 이제 털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결국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뭐 결정해라 그랬는데 네. 대검 지금 직무대행인가요? 총장 직무대행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이 네. 고검장까지 같이 해서 네. 의논하겠다 네. 했는데 결론이 났죠. 네. 결론이 나서 결국에는 불기소 의견을 유지하겠다. 절대 다수가 불기소도만요. 예, 뭐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12명은 불기소 의견, 그리고 2명은 기소 의견, 그리고 2명은 기권인데 뭐 네. 기권도 사실상 지금 뭐 이제 거의 불기소 의견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절대 다수라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정치에 익숙한 사람의 관점으로는 부장단 회의하면 약간 유리하니까 고검장들을 넣은 건데 그냥 부장단만 했더라도 결론은 똑같았겠네요. 뭐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근데 뭐 또 정치 익숙하시니까 알겠지만 또 이제 그날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몇 표가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명 중에 2명이 반대하는 거랑 14명 중에 2명이 반대하는 거는 그 회의 진행 분위기가 다르지 그래서 않았겠습니까? 고검장들 다 선배니까 기수로. 그리고 이제 고검장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검 더 선배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희가 그 회의를 가본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우선 언론인 출신, 현직 언론으로 계신데 그게 결정 내고 나고 얼마 안 돼서 몇 분 뒤엔가 다른 언론사에 기사가 났다면서요. 예. 다뤄진 내용들에 여러 대해서. 언론사에 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뭐 약간 기분 안 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열심히 그러면 이제 그 맞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뭐 그날 상황은 이제 새벽에 어디가 먼저 뭐 10분 빨리 보도하고 어디가 10분 뒤에 보도하고 그게 무슨 메인 뉴스 시간이 다가온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새벽 한 보도가 처음 나간 게 자정이 넘어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뭐 속보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언론사가 굉장히 보도했죠.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발언 안 하기로 뭐 각습비슷한까지 섰다든가 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참석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사실상 공개를 원래 하는 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의 결과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지만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처분할지를 보고하라고
박범계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얘기를 하면 회의 결과는 자동으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 날에는 이미 공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새벽에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공개될 것들이 새벽에 공개가 된 거였죠.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이랑 했더니 약간 좀 오해 여지가 있어서 전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첫 발이 그러더라고. 뭐 검사들이 그렇지 뭐 이러던데. 근데 뭐 검사들이 뭐 누군가 예컨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검사들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취재를 해봤지만 이런 정도 사이즈의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게 결과 발표 전에 글쎄요. 그게 정치권은요 거의 생중계돼요. 그러니까요. 바로 나가요. 네. 정보위원회도 막 바로 나가고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도 정보위 간사님들이 바로 나오셔서 가장 언론이 관심 많을 것 같은 거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얘기와 내 얼굴이 언론에 나가야 된다. 뭐 근데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보고가 됐고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오케이 이제 불기소 결정을 수용하는데 예. 그 과정에 뭔가 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예. 이런 지적했잖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결과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네.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랑 두 번째로는 이제 당시 한명숙 수사팀에서 그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다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인데 그 사람이 예고 없이 갑자기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 입장은 이게 대검 부장단 회의 규정이 원래 모든 룰셋을 그 회의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건데 그거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부르자고 했을 때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동수 검찰부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거 부르자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자고 거기서 결정해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안 부르고 결정하는 건데 전혀 하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거는 지금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한만호 씨라는 분이 위증을 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따져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마로라든가 그 재소자를 조사했던 검사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건 뭐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검의 입장입니다. 네. 관전평. 관전평요? 네. 박범계 장관. 보통 관심이 정치가 있구나. 아니요. 박범계 장관. 지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 그냥 기소 수사 지휘 하세요. 뭘 복잡하게. 어떻게 기소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차라리 그러고 원하는 거였으면. 기소하라고 하는 수사 지휘도 있어요? 예전에 있죠.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 예컨대 불구속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불구속 그러니까. 기소.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소하라 말아 하면 보세요. 안 되지. 박범계 장관이 수사 대검 부장회의를 만들면서 중간에 보면 이문정 검사 얘기를 꼭 들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강력하게 기소를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들어서 이대로 했으면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 나는 의사가 반영될까 봐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야 역대 대한민국 법조 역사 최강의 법조인이에요. 누가? 박범계 장관. 왜? 500쪽짜리 기록 16개인가? 12개인가? 6,600페이지죠. 6,000페이지 이거 500쪽짜리 기록 16개. 그거를 하루 만에 다 읽었대요. 이틀 아니에요? 이틀인가? 이틀이라고 말씀하셨죠. 와, 네. 대한민국 최강의 법조이냐? 너무 천지야. 이거 또 달고. 아니 솔직히 읽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아니, 어떤 어쨌든. 수준으로 정도가 하냐의 문제지. 예. 종이 넘기는 것만 오래 걸리고 골문 딱 끼고 촥촥 막 그러고 막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쫙 이렇게 뭐 책상에 늘어놓고 야 법무부 장관이 난 기록도 봤다는 법무부 장관 처음 봤어요. 기록 보는 장면 치고는 너무 정돈이 돼 있더라. 에? 날카로우시다. 아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 잘 봐서 골무를 꼈나 안 꼈나 꼈더라고. 꼈어요. 그거 봐요. 근데 왼손잡이신가? 골무 되게 왼쪽이 끼고 오른손은 글씨 쓰는데 그 오른손에 골무 낀 사진이. 글씨를 안 쓰셨나 보죠. 뭐. 오른손 그런가? 보시기 원래 보죠. 오른손 잡 아, 왼쪽으로 뭔 골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빨리 어쨌든 마무리해. 그럼 본인이 막 이렇게 내가 기록 다 봤다는 얘기는 나는 여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샥 뉘앙스를 알리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예? 그리고 근데요. 예. 반론. 반론. 별거 아닌 반론이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네. 고검장들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하면 네. 안 되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규정이 그렇게 돼 그거 안 있는 걸 되게 어떻게 안 하기가 돼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검 규정이 돼 부장 있는데. 회의를 네. 많은 근거 규정 자체에 네. 고검장을 부를 수 있다. 네. 회의 네. 주재자가 필요로 하면 네. 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저 대행이 물어봤을 때 물어보진 않았죠. 하겠다고 했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 또 수사 지휘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같은 아니, 근데 거니까. 너무 그거는 냄새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 지휘가 사실 너무 남발돼서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게 수사 지휘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 이 한명 사건이 진짜 대단한 사건인 게
지금까지 역사상 그 수사지가 4번밖에 없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가 그 중에 2번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지예요. 한명숙 사건 관련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정이 지금 60년 가까이 됐는데 60년 동안 있었던 4번 중에 2번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라든가 정부 여당에 관심이 많았고 또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절차적인 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의중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명확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불기소가 나왔어요. 그럼 깔끔하게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싫으면 다시 기소 수사지 하든지. 받았다면서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이거 생각에는 이거 무슨 얘기야? 박범계 나는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 장관께서도 기소하라는 제가 이거 취지인데 갑자기 그거 안 점점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여의도까지 비슷하게 되는데 박봉계 장관께서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는 지금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근데 이제 정치인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할 만큼 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 끼고 기록 보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올리신 것도 그런 취지 아닌가. 나도 알겠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근데 거 보여주려는 거 아니었나. 지금 이제 새로 수용하면서 얘기했던 합동 감찰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는 게 감찰이라는 거 원래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조사 아닙니까? 징계를 전제로 하는. 근데 이 사건은 근데 징계 시효가 지나다 한참 지났어요. 징계 시효라는 거는 사건이 발생하지 3년까지만 공소시효처럼 적용될 수 있고 그 뒤로는 조사를 해봤자 징계를 할 수 없는 건데 이미 이 사건은 감찰을 해도 징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안 되고 징계 시효도 지났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 전반을 합동 감찰을 하라. 그것도 한동수하고 임은정이 참여해서 하라라고 한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한국일보 표현을 보면 뭐 뒤끝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감찰 지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데 이유죠. 감찰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일단 봐라. 근데 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감찰은 안 되지만 그런 걸 봐서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만들어라. 뭐 이런 취지인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럼 왜 그런 거를 한명숙 사건만 가지고 하느냐. 두 번째로는 또 지난해 6월에 사실은 그런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운영해서 대안까지 조사하고 이런 진상조사라고 대안까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유독 징계 시효가 지난 한명숙 사건을 골라서 그걸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라는 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찰 지시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그러니까 나온 이유입니다. 취지는 재소자들을 뭐 어떻게 회유하거나 뭐 그러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감찰해봐라 이런 네. 거죠. 근데 징계 시한이 이미 지났고. 한참 지났죠. 네. 좀 전에 아까 검찰총장 후보에 네. 조난관 대행은 얘기를 안 하시던데 이번에 이 직무 지휘권 네. 행사에 대해서 대응을 참 잘했다고 검찰 내부 신망이 높아졌다면서요. 근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 내부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신망이 높아졌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 조남관 차장이 이제 신망이 높아진 이유가 원래는 이분이 이른바 현 정부 인사로 분류가 되던 사람이었거든요. 추미애 라인. 네, 추미애 라인, 추미애 장관 때 검찰국장도 하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국면마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원칙적인 입장을 최소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지켰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총장이 될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무부라든가 정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국면에서 네. 결정적인 국면마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잘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섰기 때문에 지금 추천위원회 결과 지금 법무부가 지명한 위원들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이 검찰총장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뭐 검찰 내부 신망이 있고 또 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거에 같이 일도 해본 사람이고 그럼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절묘한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 카드를 한다면은 뭐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봉합하자. 이젠 더 이상 정권 말에 갈등을 더 안 하겠다라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확실한 내 사람이 아닌데 시켰습니까? 뭐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뭐 내 사람이라고 시켰는데도 어? 잘 안 됐는데 뭐 그건 굳이 잘못 판단한 거. 저는 그때 네 사람- 미스 초이스했다고 생각한 거고 네, 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음. 그 윤석열 총장이 본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본인들 입장에선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신선수 민정수석도 시켰는데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선 뭐 배신이란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긴 하죠. 어쨌든 길이 달랐다. 뒤통수 맞았다. 뒤통수 맞았다. 예. 뭐 그거나 배신이야 그거나 뭐 기자한테 별로 뭐 언어 수준이 비슷하네. 너랑. 어쨌든 근데
거기다가 조남관 조남관 네. 차장 네. 누가 봐도 이건 또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네. 본 입장. 그치. 그러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처럼 너무 내사람하는 게 부담이 되면 차라리 밖에 있는 뭐 양부나 막가 뭐 그런 전혀 무색무취한 거로 보여지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데려놨지. 그분들이 무색무취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내 얘기는 완전히 지금 친정 반정 딱 네. 갈라진 건 아니니까 지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짧게 예. 임찬종 기자가 보기에는 박 장관이 완패한 거네. 그렇게 보면 되나? 근데 그게 뭐 박 장관이 완패했다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뭐 이거 기소를 주장했던 한동수 검찰부장하고 이문정 검사가 완패한 거고 네. 박 장관 사실 처음에 수를 들 때부터 좀 좋게 말하면 절묘하게 나쁘게 말하면 뭐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수술을 두셨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서초동 까투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임찬종 기자, 김태현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